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소중하지요. 특히 은퇴 이후에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평생 모아둔 1억 원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험사에 맡겨서 매달 연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어? 또 어떤 분은 지방에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월세를 받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위험한 투자 말고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하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은행 우량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네 가지 선택지는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험사에 맡겨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매달 5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나온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계속 쓰기만 한다면 5년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생활비가 보탬이 되겠지만 지방 인구가 줄고 공실이 길어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은행 예금은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행 우량주 같은 배당주 투자는 당장은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주식은 5% 정도의 배당률을 주기도 하는데 은행에 예금하면 1% 이자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각자의 상황, 그리고 생활비 규모,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의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가진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안전한 자산, 주식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 그리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자산이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분산된 수입원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이 조금씩 보태지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어느 정도 비중이 좋을까요? 또 금융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30대, 40대, 그리고 60대 이후 나이에 따라 자산 비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령대에 따라 자산 관리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대라면 이제 막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지요. 이 시기에는 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보험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지출 관리가 관건이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과 보험자산의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제대로 챙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50대와 60대,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은 살고 있어야 하고 상가나 토지는 팔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가격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부동산만 잔뜩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금융자산과 보험자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구조를 잘 준비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안전망이 되고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모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며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이 균형 있게 준비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은 한결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은 월세나 임대료에서 나오고요. 근로소득은 은퇴 후에도 시간제 근로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득이 꾸준히 흘러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비는 단순히 목돈에서 꺼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현금이 들어와 매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이자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 원을 넣어도 1년에 1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8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같은 은행의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5%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똑같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지만 예금주가 아니라 주주가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주식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은 가격보다 배당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큽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시지만 사실 모든 주식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얼마나 오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주식을 고르기 어렵고 부담스러우시다면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나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이 분산되고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들께서도 투자를 보험처럼 꾸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20년, 30년 꾸준히 납입하시면서도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주식이나 펀드는 대부분 몇 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길게 보면 결국 성장해 왔습니다. 전쟁, IMF, 금융위기, 코로나 등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고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돈을 지키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수익이 모여서 부모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노후의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분산 투자의 중요성과 연령대별 자산 비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님들께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생활 속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생활비 가계부를 적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대부분 연금이나 저축을 기반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매달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의료비나 교통비, 손주들 용돈 같은 변동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해두면 내가 한 달에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이 있어야 자산 관리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집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작은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연금은 물론이고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심지어 근로소득이라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 매년 30만 원 들어오고 예금 이자가 10만 원 들어오며 부동산 월세가 20만 원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각각은 작아 보여도 합치면 60만 원입니다. 이 6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산을 금융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자산은 사실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돈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토지를 처분해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바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은 그대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립식 투자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조금씩 투자하는 방식은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주식형 펀드에 10년 동안 넣는다면 총 12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단순히 1200만 원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훨씬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내듯이 주식이나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부모님 세대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의 직원들이 주는 정보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조언은 본인들의 실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책, 강연 등 다양한 경로로 쉽게 배우실 수 있으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혼자서 모든 결정을 짊어지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자녀와 함께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 자산 관리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큰 수익을 얻겠다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매달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을 때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으로 분산해 두십시오. 생활비를 꾸준히 만들어줄 수 있는 배당주나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고 집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적으며 지출을 관리하고 작은 소득의 흐름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꾸준히 배우는 습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흔 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